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ECB의 기준금리 동결이 좀 크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들의 상승폭이 감소했고 나스닥 지수는 0.3포인트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 후반부터 재개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난 3년 내 최대인 4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 증시가 3.2% 급락한 것을 비롯해 홍콩이 1.8%, 일본 2.4%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유럽중앙은행 ECB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오늘 유럽과 뉴욕 증시의 공동 호재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원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통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금융시장은 이것을 올 3월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원유 가격이 오랜만에 반등한 것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3월 인더분 WTI 가격은 4.7%가 상승해 29달러 70센트, 브렌트유는 5.7%가 오른 29달러 50센트에 가까운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소매, 건설, 항공, 제조, IT, 운송, 통신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67억 유로 규모의 손실을 예상한다는 뉴스로 오늘 3.9%가 급락하면서 은행 업종이 일제히 하락한 것을 비롯해 유틸리티와 바이오, 제약업종 등은 약세를 보였으며 오늘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크게 올라 2.01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액이 전년도에 그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3년 연속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5.2%가 감소한 32억 3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지난 2012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경기의 둔화와 인건비 급등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진 것이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면서 반면 지난해 말 출범한 동남아 중심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 즉 AEC에 대한 투자는 크게 늘어났다면서 2015년 일본 기업들의 AEC 투자는 전년 대비 22.1%가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오늘 폐장 후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스타벅스 커피가 4사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커피는 4사분기 주당 순이익이 46센트를 기록해 예상을 1센트 웃돌았지만 다음 분기 전망을 하향 제시하면서 주가는 현재 2%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예상을 10센트 웃돈 주당 1달러 23센트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대비 7.6% 급감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4사분기 중 신규 가입자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에 21억 4천만 달러의 흑자에서 지난 4분기에는 55억 1천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1센트 웃돈 89센트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3.2% 상승했고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동종업체 아이사이트 파트너스를 2억 달러에 매입한다는 소식에 0.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미디어 업체 월트 디즈니는 로버트 아이거 CEO가 지난 3일간 자사주 12만 4,485주를 매입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했다는 소식에 1.6% 상승했고 또 다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험사 트래블러스는 예상을 25센트 웃돈 주당 2달러 9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분기 매출이 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는 소식에 주가는 1%의 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기반 제약업체 알케미스 PLC는 개발 중인 우울증 치료제 3차 임상실험 결과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공시를 하면서 주가는 44%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경제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이 10,000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전주보다 10,000건이 증가해 6주 내 최고인 29만 3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7만 8천 건을 상회했지만 주요 기준선인 30만 건을 46주 연속으로 하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6,500건이 늘어난 28만 5천 건을 기록해 작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연속 수급자 수는 5만 6천 건이 줄어든 221만 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소 부진한 고용 지표와는 달리 제조업 지수는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 따르면 1월 관할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5를 기록해 당초 마이너스 6이었던 전망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제로를 5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델라웨어 등 3개 주의 제조업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제로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2월의 기존주택 판매, 12월 경기 선행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제너럴 일렉트릭, 레그 메이슨, 싱크로니 파이낸셜, KC 서던, 그리고 선트러스트 뱅크가 4사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김선영 연구원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